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던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전망을 둘러싼 우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별히 새로운 촉매제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최대 증권거래소 ASX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7월 2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모를 우리 코인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주브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채굴 수익 5도와 관련한 엔비디아 소송을 심리합니다. 컴퓨터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 이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엔비디아 측이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이 상고를 오는 10월 심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이 거래 지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닥은 18일 자사 공지를 통해 시스템 개편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출금 지원 종료 및 수동 출금 전환 일시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자동 출금 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수동 출금으로 전환되고 수동 출금 신청 또는 잔고 조회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빛코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요. 산하의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용했던 소속 지원들의 코인 보유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 이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시장을 경험해보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9,219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36% 하락하고 있습니다. 483만 2,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2.91% 하락하고 있습니다. 70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프 27.38% 상승하고 있습니다. 628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게이머코인 6.96% 상승해서 123원, 위믹스 6.18% 상승해서 1,478원의 가격입니다. 로켓풀 6.16% 상승하고 있습니다. 39,45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호스퍼 5.22% 상승하고 있습니다. 3,20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콘플럭스 16.41% 하락하고 있습니다. 214원의 가격입니다. 라디언트 캐피탈 15.27% 하락하고 있습니다. 172원의 가격입니다. 팬텀 14.85% 하락해서 711원, 카바 14.83% 하락해서 64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타 네트워크 14.4% 하락하고 있습니다. 1,439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동향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이제 티라노 사단만의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티라노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란 톡방에서 저희 네이처 지표 그리고 신호등 지표를 이용한 매매 타점들 계속 공유드리고 있고, 또 방금도 또 수익도 내고 왔어요. 또 그리고 이제 톡방에서 인증도 이어가지고 계시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재 전반적인 시황 같은 거 이제 분석하시다 보면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각 관점별로 정리를 또 해드려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 궁금하신 알트코인들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 종목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지표 나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를 7979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생방송 중에 질문 남겨주시면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쭉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우리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무래도 하락장이고 또 알트코인들의 무빙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인가요? 또 바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강의는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네이처 신호가 등장했을 때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 반전의 자리들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역추세 지표를 활용하되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자리를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네이처 지표 그리고 신호등 지표 두 가지 지표를 네.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네. 신호등 지표는 추세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요. 네이처 지표는 매수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구간이고 이 노란색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횡보 정도의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등장하는 네이처 신호들이 있어요. 익숙하신 지표들이죠. 그러면 네, 개구리, 폴짝 뛰는 거. 그렇죠. 개구리, 드래곤, 티라노 신호.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강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방송 때마다 이런 신호들이 등장했을 때 상승 추세 중에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등장했을 경우 좀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미 신호 그리고 클로버 신호 등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구간에서 등장한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신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는 하락 신호고요. 오늘 네. 봐야 되는 부분은 역추세 지표죠. 네.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 중일 때 반등 지점을 노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신호를 어떤 역추세 식의 지표? 그렇죠. 역추세 지표를 어떤 식의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봤던 장미 신호랑 클로버 그리고 단풍 신호들이 특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신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 신호라든지 파도 신호도 추세 반전의 신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 신호 네. 있죠. 네. 앵커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신호죠. 네. 태양이 방긋방긋 웃고 있지만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때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차트의 고점은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 반전의 신호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이런 그들 중에서 태양 신호가 가장 추세 반전을 줘서 강력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불 신호 또 이제 불타고 있다 도망쳐라 네. 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매 기법을 들어간다 했을 때 이제 한번 복습했던 거죠, 배웠던 거죠. 기억하실까요? 네. 그럼요. 네. 5분의 1. 아, 그렇죠. 5분의 네.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고 큰 시간봉 혹은 그러니까 기준 시간봉이죠. 신호가 네. 등장한 시간봉에 따라서 그 신호가 등장했다고 해서 종가에 들어간다거나 뭐 네. 완성이 될지 아니면 완성되기 전에 들어갈지 고민이 많거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들어보시면 헷갈리실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공지사항에 또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호가 등장한 시간봉에서 작은 시간봉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네. 어떤 구간을 봐야 된다. 그리고 후에 설명드릴 네. 이 진입 시간봉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정도 기본 공식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다면은 1분봉에서 네.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땐 2분봉, 그리고 15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땐 3분봉, 네. 1시간봉은 15분봉, 4시간봉은 1시간봉, 1봉, 네. 6시간봉. 그래서 거의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시간 네. 프레임을 갖고 있다. 지금 화면을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캡처해 두신 다음에 보셔도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가지고 가시고 그냥 어쨌든 그냥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진입 방법들이 있었는데 다이버전스 매매 기법 그리고 추세 네. 반전 매매 기법에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존의 매매 기법 기억하실까요? 기존의 매매 기법이요. 예를 들어 네. 5분봉에서 개구리가 등장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분봉에서 1분봉 작은 시간봉을 네, 1분봉에서.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20 고가 이평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종가. 그렇죠. 돌파했을 때 잡으면 네. 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던 부분이 네. 20 고가이평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직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돌파한 캔들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눌림 주고 올라가는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두 구간 잡아볼 수 있는데 이런 다이버전스 기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 혹은 횡보 추세에 등장하는 신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돌파를 하고 네. 조정을 리테스트? 주고 그렇죠. 리테스트죠. 정확히 네.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20 고가이평을 돌파하고 작은 시간봉에서 20 네. 고가이평을 지지를 네. 받았을 때 이때가 메인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전 차트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상승 추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신호가 이 지지를 받는 캔들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캔들이 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캔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마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히 그냥 반짝반짝 사라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있을 때도 완성되기 전에도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진입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매매 기법이란 무엇이냐라고 네. 하면 저희 일단 신호등 지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네. 초록색 구간이 상승 추세 구간,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 네. 그리고 노란색 구간이 횡보 추세, 박스권 형태.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간봉들에서 노란색 구간인데 네. 저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승 추세만 있을 수도 없고 특히 노란색 구간에 있을 확률이 좀 높은 구간이 많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 저희 노란색 구간일 때 언제 좀 매수를 잡으면 좋을지 조금 더 추가적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초록색 구간에서 기본적인 신호가 등장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서 네. 나오는 신호들은 좀 더 노란불일 때. 그렇죠. 약한 신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매매 신호가 너무 안 나와서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힘든 보시면 좋을 것 시장에서 같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하락 추세 중에 매수를 받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빨간색 구간에서 나오는 신호보다는 노란색 구간에서 나온다면 그래도 상승 추세가 아니어도 반등의 여력이 하락 추세 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가정을 하고 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추세 반전 패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추세 반전. 네. 아실 거예요. 바로 듣자마자. 역헤드 숄더. 그렇죠. 역헤드 앤 숄더. 그런 네. 식으로 이런 식의 패턴 있죠. 네, 그러면 상승 추세로 갈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추세 반전 큰 네. 패턴이 있고 뭐 아니면 쌍바닥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점을 올리는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락 쐐기형 패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차트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네. 보도지표의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 보도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그건 RSI나 뭐 MFI, 뭐 MACD 여러 가지 보도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굳이 그걸 직접 보지 않더라도 저희 네이처 지표를 활용하신다면은 확인이 가능하다. 파도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잠겨 죽어도 좋으니 밀려와라 아닌가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이거는 다이버전스 신호 자체는 아니고 좀 큰 단위의 신호 있죠. RSI 14를 주로 사용하는데 네. 그 구간의 저점 신호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다이버전스 신호는 장미, 그다음에 네. 아까 클로버 신호 네. 아니면은 이제 태양. 나무 올라가는 건 태양이나 나무 신호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바닥일 경우에는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먼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바닥이라고 하는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그냥 저점 하나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계속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바닥을 잡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내는 거를 쌍바닥이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반등이 한 번 더 나온 이런 자리들이 이제 쌍바닥 가능성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말로 뭐 짝꿍댕이 바닥이라고도 하는데 네, 올라가는 바닥 이런 식으로 네. 바닥을 짝꿍댕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입에 형태. 딱딱 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등장했을 때 이런 곳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네.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 기억하시죠? 네. 저점을 낮추긴 하는데 저점 파동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네. 살짝 애매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씩.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도 아닌 것이 저도 아닌 것이 한 하락인가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매수세가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약간씩 밀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력하지 않고 추세를 반전을 의미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10,000원 구간의 저점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10,000원을 살짝 깼다가 올라간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이렇게 10,000원에 걸고 이제 팔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함정? 그렇죠. 네. 트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트랩을 최대한 벗어나는 형태까지도 확인되면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 이 나와주는 이런 자리들에는 매수가 가능하다 다이버전스 기법으로 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거는 외바닥. 여기 구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외바닥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여기 나무 신호가 다음에는? 등장하는 구간에서는 저점을 쌍바닥. 지켜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네. 가능성의 형태, 물론 이렇게 저점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저점을 지켜주면서 나오는 신호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목표가는 29가입평까지 안전하게 한다면 도달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쌍봉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경우에
이제 고점 하나 형성됐을 경우 이제 추세 반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거나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봉 형태까지도 나온 후에 추세 반전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에서 쌍봉의 형태가 거의 등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불 신호가 나와주면서 뭐 태양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고점 만들어주고 고점 낮춰주는 고점의 형태가 나올 때 쌍봉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간은 이 저가의 평 터치 구간이다.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어디서 반등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란색 구간에서 저희 선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죠? 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주황색 선이 있을 수 있고요. 20고가의 평? 그렇죠. 62평이죠. 빨간색은. 그렇죠. 네. 일단 빨간색 62동 평균선에서 등장하는 다이버스 신호는 바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바닥에도 가능하고 상승 추세가 중기 추세가 상승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62평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버스 신호가 등장을 한다면은 네. 너무 작아요. 지금 그쵸. 이거 시력 테스트 같은데 이거 뭡니까? 좀 작긴 한데 이 네. 클로버 신호가 제일 신뢰도가 낮고 티라노? 예요? 클로버 신호. 클로버, 네. 나무 신호나 크다마는 거 있죠. 네. 장미 신호도 큰 거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작은 신호일수록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클로버 신호가 등장했다. 만약 여기가 5분봉이라면은 몇 분봉을 봐야 되죠? 1분봉. 그래서 1분봉을 보고 네. 20 고가의 평을 돌파했다가 지지받는 이런 구간들 네. 있죠. 이 구간에만 매수를 받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그러네요. 있다. 네, 목표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고 추세 반전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상승 추세에 나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먹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20 고가의 평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두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황 1번 같은 경우는 62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오는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죠?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왜요? 제 눈이 좀 흔들렸나요? 아니요. 네.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락 좀 깨지긴 했는데 이제 네. 하락 같은 경우에요. 하락에서는 노란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62평 구간에서 네.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네. 식으로 장미 신호가 떴죠. 여긴 좀 장미가 크죠, 그래도 약간 네. 이렇게 큰 그거는 신호는 이제 신뢰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이제 반대로 20 저가의 평 이탈했다가 네. 재차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이런 구간에 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2번 구간인데 저희 보는 이동 평균선들이 60 이평선 그리고 네. 제일 장기로 보는 게 240 이동 평균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보신다고 했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오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어찌됐든 그나마 장기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인데 노란색 구간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란색 구간일 경우 거의 횡복일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반등의 여력이 242평선에서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242평선 상황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242동평선 구간에서 클로버 신호가 등장을 하고 난다면 만약 얘가 15분봉이라면은 작은 시간봉 어디로 가야 되죠? 작은 시간 봉 15분봉이요? 예, 15분봉은 3분봉. 그렇죠. 3분봉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20고가의 평을 돌파했었을 때, 이거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돌파를 하고 바로 지지받을 오거나 때. 아니면 지지받을 때? 근데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약하기 때문에 네. 바로보다는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을 잡는 게 안전하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는 이제 돌파했었을 때가 맞고 지금은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아줄 때가 좀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기존 기법 같은 경우도 네. 돌파 후 직후 잡는 게 돌림을 주지 않고 바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돌파하자마자 잡고 혹여 떨어지면은 지지받을 때 두 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돌파하자마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하고 제일 좋아하시는 리테스트 네. 어떤 저항선을 안전한 돌파하고 걸 좋아합니다, 제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네. 이 자리. 네.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22평, 20 고가의 평을 돌파하고 20 고가의 평이든 22평이든 20 저가의 평이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 나가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2동 평균선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한다. 상황 2번. 아무 때나 등장하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상황은 62평선의 지지를 받았을 때고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242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확인하시죠? 네, 60과 242평을 중요하게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482평도 있어요. 네. 그건 242평선의 네. 2배 정도 되는 신호가 완전 있는데 초장기 아닌가요? 그렇죠. 초장기 장기보다 좀 더 긴 네. 신호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482평의 지지를 받아주고 네. 여기는 심지어 쌍바닥 형태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죠. 네. 가능성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네. 조금 빠졌다 갑니다. 근데 여기선 저희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요? 29가일평은 클로버 신호가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 클로버 신호 등장했을 때 클로버 신호가 등장했었을 때 언제 잡을 수 있죠? 어? 네, 네? 신호가 등장했을 경우 언제 저희가 작은 시간봉에서 언제 작은 잡을 수 있죠? 시간봉에서 네. 돌파하고 지지 받을 때.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는 신호가 등장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네. 이미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신호가 나와주면서 29가일평을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원한 게 형태. 나와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1, 2, 3번. 1번은 언제죠? 1번은 뭐가요? 62평 지지받을 때. 네. 2번은 242평. 3번은 482평.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네. 마지막은 이제 저희 네이처 쉽지 않네요.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또 돌려보게 네, 해야겠습니다. 꼭 돌려보시면서 이 네. 다이버 매매 기법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호등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색보다 좀 더 얇은 노란색에서 주황색 그 사이에 있는 선들이 있어요. 네. 그걸 밴드 2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 보시면 어떤 선인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밴드 2번의 하단선 지지를 받을 때 신호가 등장한다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쌍바닥으로 보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은 시간봉 다리에서 쌍바닥이 나와도 얼추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29가일평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런 구간들에 진입을 하시면은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29가일평까지만 보더라도 짧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 상황 같은 경우는 밴드 1번 거의 하락 추세 직전에 나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빨간색 나무인가요? 선에 네? 나무인가요? 그렇죠. 여기 나무 신호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안 좋다는 거죠. 빨간색 진입하기 직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선 진입하기 직전에 잠깐의 반등을 노리고 네. 수익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 구간을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네. 보라색 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밴드 1번이죠. 지지를 받고 작은 시간봉에서 29가일평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에 진입을 해본다면 이렇게 29가일평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인트는 상황이 1, 2, 3, 4, 5번 노란색 구간 중에 네. 다이버넌스 신호가 등장하면 진입을 하는데 1, 2, 3, 4, 5번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번. 그러면은 방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대로 1번은 이제 60고가일평 62평입니다. 62평. 네. 그리고 2번은 120, 240입니다. 240. 네. 되었습니다. 3번은 480. 네. 네. 그리고 4번은 4번은 밴드 2번의 네. 지지. 그리고 5번은 밴드 1번의 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전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 잠깐 화면 네. 넘겼다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도 또 이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힌 채 연일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데다가 이 현물 ETF에서도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FOMC 회의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는요, 올 연말 이전에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25년은 전반적인 거시 경제, 이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 이 전반에 있어서 2024년보다는 더 나은 해가 될 거다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오늘 강의해 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 단위에서 이제 쌍봉의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네. 보시게 되면은 단풍 신호와 불 신호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6개월 뒤겠죠. 6개월 뒤면 내년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적인 상승장을 예측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월봉 단위에서 확인했을 때 네. 월봉 단위에서 확인했을 때 이런 스토캐스틱 장기 신호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1년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요.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1년 이상의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21년도부터 거의 이 상황으로 네.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 틀린 적이 없다라고 제가 네. 자신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만약에 이 전반적인 하락장이 지속이 되려면은 네. 이 스토캐스틱 장기의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부터는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오겠구나, 1년 이상의 하락장이 오겠구나라고 네.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아까 네. 배웠던 것처럼 물론 이 초록색 구간이겠지만은 네. 신호등 지표에 초록색 구간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록색 구간이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 구간이지만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단풍 신호와 불 신호가 나와줬어요. 네. 아까 말했던 건 하락 다이버런스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네. 여기서 좀 하락 쪽에 신호가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주봉에서 만약에 네.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네. 일봉에서 2일봉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 2일이요? 그렇죠. 근데 네. 아마 2일봉은 지금 당장은 볼 수가 없고 네. 만약 여기서 유효하게 하락 파동이 이어지게 되려면은 네. 일단 목표가 자체를 이 저가평에 둬야겠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한 60K 구간까지도 어. 유효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네요. 그쵸. 네. 만약에 주봉에서 신호가 등장했다면은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봉에서 네. 등장했으면은 제가 너무 네.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나요? 네.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네. 만약 일봉에서 등장했으면은 4분의 1에서 6시간 봉에서 어디 리타야 될까요? 네. 네. 6시간 봉이 네. 큰 시간 봉, 기준 시간 봉. 일봉이 기준 시간 봉이라고 쳤을 때 일봉일 때. 그럼 4분의 1을 하면은 6시간 봉이 네. 되죠. 네. 6시간 봉에서 어느 기점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6시간 봉에서요? 네. 6시간 봉에서면은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가의 평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이죠. 네. 그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고가의 반대는 저가의 평. 네. 20 저가의 평 이탈하고 저항 맞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봉이잖아요. 네. 일봉 단위로 일단 확인을 해본다고 쳤을 때 네.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20 저가의 평을 이탈하고 저항까지 또 받아주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물론 이게 차이는 7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이 주봉상에서 단풍과 불신호에서 매도 관점의 타점을 본다 했을 때 목표가를 60K 정도로 둔다면은 지금은 네이처 다이버 역추세 매매 기법 상 현재는 지금 하락 좀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해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봉 단위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또 별개로 지금 톡방에서도 분석을 드린 구간이긴 하겠지만 네. 이제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지금 거의 1번, 2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62평이랑 여기 밴드 1번 기준선 위에 있고 초록색 구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하락 추세선이 내려와주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 재차 큰 상승장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이 이탈되게 된다면은 이제 중기의 단위로서는 지금 네. 6번 자리로 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어떻게 라고 흘러갈지가 볼수 좀 같아요. 중요하겠네요.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빠져버릴지. 그렇죠. 근데 일단 주봉 단위에서 먼저 확인해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지금 하락 매도 포지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봉 단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 주봉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실패했다라고 가정하고 이 하락추는 돌파까지도 마감이 돼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봉상의 해석에서는 60K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신호지표 매매 기법의 관점에서 네. 본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아시는 대중적인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를 확인해 봤을 때도 네. 여기 60 이동평균선과 120 이평선에 그리고
구름대 구간에 간신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점에 저점을 이탈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K 혹은 그 이상까지 56K까지의 하락도 지금 설마 그러겠어가 아니라 현실화 될 수 있는 지점까지도 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도 이제 하락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었고 네. 전에 이때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지지 구간이고 상승 추세긴 하나 보조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매수를 나타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결과적으로 추세보다 당장의 방향성이 그 방향성과 그리고 혹은 타점으로서 상승 추세가 겹치지 않았기 그럼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이제 하락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네. 지난번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방송 되돌려 보시면은 그대로 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6월 초쯤일 텐데 이 구간이는 분명히 정배열 상태고 네. 신호지표 초록색이라서 상승 추세긴 한데 음. 이 보조지표에 매수 신호까지 나와 주어야 네.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보조지표들이 하락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적기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분석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네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네. 언제쯤인지 모르겠네요. 6월 6일, 7일, 8일, 9일 이때쯤이었어요. 분명히. 네, 또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뿌듯하셨죠? 아니 당연한 거라고. 장난이고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어쨌든 방향성이 매수하기 적기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반등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큰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네. 꼭 손절을 걸어두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시면서 함께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프 22.31% 상승하고 있습니다. 60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14.82% 상승하고 있습니다. 42.29원의 가격입니다. 위믹스 6.47% 상승하고 있습니다. 1,482원. 로아코어 5.74% 상승해서 30.94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고 5% 상승하고 있습니다. 12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콘플럭스 16.02% 하락하고 있습니다. 21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시아 15.68% 하락하고 있네요. 5.975원의 가격입니다. 아모코인 15.18% 하락해서 0.669원. 카바 15.1% 하락해서 641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렉스쉐어 14.7% 하락하고 있습니다. 4,798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0.34% 상승하고 있고요. 온도파이낸스 2.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엘프 특히 눈에 띄는데요. 23.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트코인 우리 알려주신 매매 지표와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한 코인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보고 계신 코인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엘리시아 5730인데 어디서 익절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엘리시아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엘리샤 14.68%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04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디서 익절할 수 있을지 가격이 5.730원 가격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익절할 수 있을까요?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한 상태라서 네. 평단이 저 정도였으면 거의 최근 저점 구간에 어떻게든 잡으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잡으셨던 거라면은 당연히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간, 지금 5.5원 구간을 좀 손절을 잡아두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완전 저점에 방금 잡으셨던 것 같은데 거의 네. 네. 일단은 1시간 보공 단위로 좀 내려와 본다면은 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파도 신호도 등장해주면서 외바닥이긴 하지만 잘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짧게 본다면 1시간 보기 20 고가입형 정도를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은 더 큰 상승이 있다면은 이제 일봉상에서 5이평선 저항을 좀 맞아주고 있는 상황까지도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워낙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등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네. 쪽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호등 지표에서 여기 노란색 구간, 여기 482평 구간에 얼추 도달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봉 단위에서 이 구간에서 다이버넌스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그때 좀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다이버넌스 매매 기법, 역추세 매매 기법에 적합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수를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밑으로 내려본다면 5.1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익절을 조금 단타원점으로 접근해 보신 거라면 조금 더 빨리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시아 전략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리플 10층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셨어요. 리플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유 울고 계세요. 언제 10층 올련지 물을 타야 하나 이렇게 슬프게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리플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2.7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702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언제 도대체 10층이 올까요? 물을 타야 하는지 여쭤보셨으니까 좀 봐주시겠어요? 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도 관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특히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네. 우리는 일단 원화 차트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화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최대로 그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네.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0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000원부터 1,100원대. 네. 이 구간이 아마 좀 물려 계신 구간이 1,000원대라면 이 구간은 좀 많이 저항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네. 주봉 단위에서 본다면 지금 작도를 했을 때 저점, 지금 저점까지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구간에서도 살짝 이게 보시게 되면 클로버 신호라든지 보조적인 신호들이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다른 차트들도 봐주면 좋은데 네. 이렇게 이평선상으로 242평선과 보라색 122평선까지도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얼추 지지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직전 매물대 구간이 600원대부터 700원대가 이렇게 많이 지지를 받아주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특히 좀 지지를 많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기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말씀드린 저점 구간들 있죠. 그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리플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 지지선임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리플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제 리플도 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안 좋은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슬픔과 슬픔이. 그렇죠. 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름대나 이평선들이 네. 모두 다 지지받으면 지지고 바로 위에 저항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설령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800원 이상까지는 이제 저항을 좀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1,000원대를 이제 상승장이 네. 오더라도 1,000원대가 이제 메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릇한다면 저는 지금도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물을 타고 빠르게 네. 밑에 손절을 잡아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플 십치흥님을 위해서 우리 리플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 샌드박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피스 네트워크 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현재 피스 네트워크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피스 네트워크 8.7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7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피스 네트워크도 이제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작도부터 같이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락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고점, 고점, 그리고 고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식의 작도가 눈에 확실하게 띄네요. 이렇게 보조 추세선도 이렇게 저점이 맞아지고 있는 경우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하고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거의 반년째, 한 3개월째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상태다. 네. 라고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구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500원대부터 530원대가 좀 메인 매물대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네. 구간을 지금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설령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구간 저항을 맞던가 하락 추세든 저항을 맞고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올라오게 되더라도 500원대 돌파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평선과 구름대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역배열 상황인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역배열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구름대 저항과 더불어서 62평, 22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의 네. 반등 여력이 보여지더라도 20 저가의 평이 하방각도 저항하고 빠지는 버리는 경우 만약에 잘 상승하더라도 62평과 구름대 저항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값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역사적 저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계속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략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살펴보러 가야겠죠. 올라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매번 아이오타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 아까 아이오타 215에 들어갔는데 분석 부탁드려요. 분할 매도로 해서 우선 1차 매도는 300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오타의 차트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티라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이오타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 지표랑 더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이 이제 네. 보라색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버넌스 매매 기법에서 여기는 밴드 1번의 지지선 구간, 제일 좀 애매한 위치긴 한데 어쨌든 밴드 1번에서 하락 추세를 들어가기 직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올라타님께서 저점 매매를 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에 잘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돈은 열심히 땀 흘려서 벌라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코인 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더우니 삭발할까 합니다. 그렇죠. 손발에 땀이 네. 나고 드는 쉬운 요즘 땀이 힘드네요. 다 나죠. 요즘 장이. 여러 네. 가지 많이 나고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여기서부터 네. 이제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저점을 잡으신 거긴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탈 저항이라는 개념에서 네. 여기 지지선 구간이 270원대에 좀 강력하게 270원부터 80원대까지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270원대 저항을 받았던 거 보이시고 이렇게 삭발하시면 안 될 텐데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간이 270원부터 28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 저항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300원이라는 좀 어떤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270원, 280원에 단타 관점으로 입절을 해보시는 편이 저는 좋은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하락 추세적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 꼬리 저점은 웬만하면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버텨주다가 만약에 나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꼬리 손절 210원대에 좀 안전하게 손절을 잡아두시고 목표가 좀 이루어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올라타님의 머리가 지켜지실 수 있도록 네, 분석 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쭉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고 분석해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즈부투데이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분만 흡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